에피소드 2는 가비가 또다시 남편을 속이고 미성년자인 정원사 소년과 바람을 피우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카를로스가 집에 돌아오면서 그녀는 존을 급하게 쫓아내고 위기는 일단 넘어간다. 여자들은 모여서 그들이 발견한 보라색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고 있다. 자크는 수영장 아래 땅이 파헤쳐진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폴이 거기에 묻어둔 상자를 꺼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렉스는 한동안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브리는 그를 발견하고 이혼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결혼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한다. 렉스는 왜 나를 떠나게 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동의한다. 카를로스는 또 늦게 귀가하고 가비는 매우 짜증이 난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보석을 사주고 그녀는 그에게 내가 처음 결혼했던 그 남자처럼 행동해 라고 말한다. 그는 알겠어, 노력해 볼게 라고 답한다. 수자는 마이크와 우연히 마주칠 계획을 세우고 둘은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데이트를 신청한다. 마이크는 그래, 너랑 줄리 같이 저녁 먹으러 와 라고 한다. 이디와 마사는 불에 탄 집 잔해를 뒤지다가 수잔이 두고 간 계량컵을 발견하고 이디는 이건 내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마사는 이를 매우 수상하게 여기고 그녀가 할 일은 절대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니넷은 어딘가로 운전 중인데 아들들은 늘 그렇듯 말썽을 부린다. 결국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경찰에 걸리고 경찰은 아이들 좀 제대로 관리하세요. 그게 당신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 리넷은 나는 6년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당신이 나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에요. 라며 화를 낸다. 결국 경고만 받고 풀려난다. 브리와 렉스는 상담에 가지만 브리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존과 가비는 이번에는 그의 집에서 관계를 갖고 그는 그녀에게 장미를 준다. 가비는 안 돼. 내 미성년 정원사가 나를 사랑하게 됐어. 나 가야 해. 라고 생각한다. 이디는 마이크와 수잔이 저녁 준비를 하는 걸 보게 되고 마이크는 이디도 초대한다. 수잔은 바보야, 왜 그녀를 초대해? 라고 한다. 리넷은 마사에게 옷을 주러 가고 마사는 그녀가 경찰에게 잡힌 걸 봤다고 말한다. 리넷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마사는 우리 엄마는 나를 길가에 잠깐 두고 갔었어 라고 말한다. 리넷은 난 절대 그렇게 안 해 라고 한다. 수자는 폴을 찾아가지만 그는 바쁘다. 그는 수영장에서 꺼낸 상자를 챙겨 급히 떠난다. 이후 그는 다리로 가서 그것을 호수에 던진다. 마사는 수잔의 집에 가서 옷 기부를 이야기하다가 줄리가 위층에 간 사이 집을 뒤지며 새 계량컵을 발견한다. 줄리는 뭐 하세요? 라고 묻고 마사는 계량컵이 마음에 들어서 라고 한다. 줄리는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고 마사는 그거 흥미롭네 라고 한다. 브리는 상감에 또 가지만 렉스는 오지 않는다. 떠나려다 상담사의 코트 단추가 떨어진 것을 보고 꿰매주기 위해 남는다. 리넷은 다시 운전 중이고 아들들이 또 말썽을 부리자 결국 길가에 내려버린다. 하지만 5초 뒤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사라진다. 결국 한 여자의 집에서 아이들을 찾고 그 여자는 리넷에게 화를 낸다. 그러자 아이들은 그 여자를 밀치고 물며 엄마를 지켜주고 셋은 차를 타고 떠난다. 카를로스는 가비에게 새 차를 선물하고 그녀는 좋아하지만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브리와 렉스는 다시 상담을 가고 렉슨스는 그녀가 결혼을 망쳤다고 말한다. 상담사는 그녀가 한 일에 대해 감사한 적 있나요? 라고 묻고 렉스는 당황한다. 저녁 자리에서 이디와 수자는 마이크를 두고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인다. 줄리는 우리 엄마를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로스웰 씨. 네 번째 남편? 이라고 말한다. 이디는 두 번째야 라고 하고 줄리는 문신 있던 남자는요? 라고 묻는다.
마이크의 개는 수잔이 일부러 관심을 끌기 위해 한 행동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된다. 하지만 마이크는 그녀를 용서한다. 에피소드 마지막에는 이디가 설거지를 하다가 위스테리아 레인 주민들의 정보가 적힌 보드를 보게 되고 수잔도 포함되어 있다. 브리는 렉스가 아래층에서 자는 것이 자신의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해 다시 위층으로 오라고 하지만 그는 거부한다. 그래서 그녀는 침대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린다. 수자는 신문에서 10월 15일을 보고 한 달 전 포커 게임 장면으로 돌아간다. 메리 앨리스는 16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파티하자고 말하고 모두 동의한다. 현재로 돌아와 수자는 그녀가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브리의 집에서 하기로 한다. 각자 남자를 초대하고 모두 귀찮아한다. 자크는 폴에게 엄마가 부고에 없다고 따지지만 폴은 무심하다. 가비는 계속 바람을 피우다가 어린 소녀에게 들키고 협박당한다. 톰은 파티에 가기 싫어하지만 리넷은 그에게 아이들을 맡긴다. 스자는 전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만 그는 거부한다. 그녀는 수건 차림으로 쫓아갔다가 문이 잠겨 밖에 갇히고 마이크가 도와준다. 저녁 파티에서 렉스는 상담 이야기를 꺼내 불의를 곤란하게 만든다. 호수에 버려진 상자는 발견되고 그 안에 인간 유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뉴스로 나오고 자크는 이를 듣게 된다. 파티에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서로 창피한 이야기를 하다가 브리는 렉스는 사정 후 운다고 말한다. 다음 날 렉스는 짐을 싸서 떠난다.